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책 한 권 다 읽었어요. 아 진짜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뒤에 누가 그 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분명히 읽었는데 설명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감동받았던 문장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는요, 자기계발서 한 10권은 넘게 읽었는데 여전히 그냥 미루기만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책은 계속 읽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보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열심히 읽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어느 순간 이거 책 왜 읽는 거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나도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세요. 먼저 제가 의외의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 이야기인데요. 책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읽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 책으로 꼽는 책이 하나 있어요.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인데요. 19살에 그 책을 처음 읽고 평생에 걸쳐서 읽고 또 읽었다고 해요. 같은 책 또 읽는 건 시간 낭비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읽을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뇌과학에서는 정반대로 말하는데요. 반복해서 읽는 건 같은 문장을 또 보는 게 아니고 뇌를 훈련시키고 새로운 걸 보게 만드는 완전히 다른 작업이라고 해요. 같은 책을 3번 읽으면 뇌에서 진짜 놀라운 일 3가지가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새 책 10권 읽는 것보다 좋은 책 1권을 3번 읽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긴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무작정 3번 읽으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이것도 연구로 확인된 사실인데요. 어떻게 읽어야 3번이 마법이 되는지 그 방법까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갈게요. 읽고 까먹는 건 기억력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여러분 뇌에는 스팸 필터 같은 게 있는데요. 우리 뇌는 매일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와요. 오늘 지나가면서 봤던 간판이라든지 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 인터넷 뉴스, 점심때 봤던 메뉴판 이런 정보들을 다 저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터지겠죠. 그래서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일단 임시 보관함에 다 넣어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 정보 또 쓰는가? 또 안 쓰면은 스팸으로 분류하고 지워버려요. 또 쓰게 되면 이거 중요한 건가 보다 하고 오래 보관하는 곳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바로 뇌의 기본 원칙이에요. 반복되지 않는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의미 없는 글자들을 외우고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잊었는지를 몇 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망각 곡선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은 뭔가를 배우면 하루만 지나도 절반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책 읽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한 권을 한번 읽고 덮고 바로 다음 책으로 넘어가죠. 뇌 입장에서는 그 책 내용을 한번 오고는 다시 안 온 정보가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스팸함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열심히 안 읽어서가 아니고요. 한 번만 읽으면 잊혀지도록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뇌한테 이 책 정말 중요해 라고 알려주는 방법은 뭘까요? 네, 간단해요. 다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진짜 재밌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같은 책을 다시 읽으면 벌어지는 첫 번째 일은요, 뇌에 길이 난다는 거예요. 뇌과학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함께 켜지는 뇌세포들은 함께 묶인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도널드 헵이 정리한 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뇌과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읽었을 때 뇌 속에서는 뇌세포 여러 개가 동시에 켜져요. 그리고 같이 켜진 세포들끼리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눈 쌓인 산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읽는 건 아무도 안 지나간 눈밭을 걷는 거예요. 발이 푹푹 빠지고 힘들죠. 그리고 발자국은 금방 다시 눈에 덮이게 되죠. 이게 한 번 읽고 그냥 까먹은 상태인 거죠. 근데 그 길을 한 번 더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자국이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3번 걸으면 이제 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단단하게 다져져가지고 눈이 와도 더 이상 덮이지 않게 되는 거죠. 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접하면은 그 뇌세포들 사이에 연결이 물리적으로 강해지게 돼요. 그리고 신호가 더 빠르고 쉽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걸 실험으로 확인했던 것이고 어려운 말로 이걸 장기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용어는 잊으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시 읽는 건 뇌에 길을 내는 공사다. 그러니까 한 번 읽은 책은 눈밭에 발자국 정도가 되는 거고요. 3번 읽은 책은 뇌에 깔린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읽은 책은 몇 년이 지나도 술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길이 아직 거기 남아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 벌어지는 일은요. 처음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영화로 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반전 영화 있잖아요. 두 번째 볼 때 어때요? 여기서부터 어떤 힌트가 있었네? 이 대사가 그 뜻이었어? 이런 약간 복선들이 이제 보이죠. 왜 그럴까요? 처음 볼 때 우리는 그냥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만 해도 벅차요. 쟤가 누구지? 지금 무슨 상황이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처리하느라 바빠가지고 구석구석 있는 디테일까지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두 번째 보면 어떻게 되죠? 줄거리를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인식하는데 쓰던 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유로 이제는 디테일을 보는 거고 문장 속에 숨은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책도 똑같아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따라가는 일종의 여행이에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그 뜻을 발견하는 여행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연관 짓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읽는다는 거는 같은 책을 또 읽는 게 아니고 같은 책에서 매번 다른 층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읽을 때 나는 첫 번째 읽을 때 나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겪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문장들이 갑자기 나에게 어떤 충격을 줄 때가 있어요. 책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동안 겪은 일 때문에 책이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다시 읽기가 주는 신기한 경험입니다. 세 번째 벌어지는 일은요. 이게 진짜 마법 같은 건데요. 세 번쯤 읽으면 책이 읽은 것에서 내 것으로 바뀝니다. 한 번 읽은 책은 어떤 상태냐면요. 뭐 그런 내용이 있었네? 그런 상태예요. 아는 것 같긴 한데 이걸 꺼내 쓸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같은 책을 세 번 읽게 되면 뭐 회의를 하다가도 툭 나오게 되고요. 친구랑 얘기할 때도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 책 내용이 떠올라요. 또는 글 쓸 때 그 책의 논리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책 내용이 이런 머릿속에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지식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아는 지식, 다른 하나는 쓰는 지식이에요. 한 번 읽는 거는 아는 지식을 만드는 거고요. 반복해서 읽는 것은 쓰는 지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뭔가를 익힐 때는 다 반복이었잖아요. 자전거 탈 때도 저희가 한 번만 타보고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번 타봐야지만 탈 수 있게 되는 거고, 운전 면허를 딸 때도 같죠. 같은 코스를 수십 번 돌아봐야지만 익숙해지고 또 그게 기억에 남고 내 몸에 완전히 체득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책만 딱 한 번 읽고는 나 그 책 읽어봤어 그러고는 끝나는 거죠. 몸으로 익히는 것만 반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도 반복해야지 몸에 붙습니다. 세 번 읽은 책 한 권이 한 번 읽은 책 10권보다 여러분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오늘부터 이제 세 번 읽어야지 하셨다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 나오거든요. 그냥 연달아 세 번 읽으면 효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실제 연구 결과예요.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에서 학생들한테 교과서 지문을 읽게 했어요. 한 그룹은 한 번만 읽고 다른 그룹은 연달아 두 번 읽게 했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달아 다시 읽는 거는 시간을 2배 쓰고도 그냥 남는 건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는 반복하면 뇌에 길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가 맞는 걸까요? 네, 여기에 바로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익숙함의 착각이라는 거죠. 방금 읽은 걸 바로 또 읽으면 글이 술술 읽혀요. 다 아는 내용 같죠. 그래서 뇌가 착각을 해요. 이거 나 완전히 아는데. 근데 이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한 거예요. 왜 우리 노래방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전주 나올 때는 이 노래 나 알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반주가 나오니까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멜로디가 익숙한 거랑 가사를 아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연달아 읽기가 딱 그 상태를 만들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간격이 없었다는 거죠. 아까 뇌는 다시 만난 정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본 걸 또 바로 보는 거는 뇌한테는 이게 다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잊을만 할 때 다시 만나야 뇌가 얘가 또 왔네? 이건 진짜 중요한 건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뇌가 일을 안 한 거죠. 눈으로 다시 읽는 건 뇌 입장에서는 그냥 편한 일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요. 근데 기억은 편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쓸 때, 내가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읽기 전에 먼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것도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같은 시간을 주고 한 그룹은 글을 반복해서 읽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읽은 다음에 책을 덮고 내용을 떠올리게 했어요.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보니까 떠올렸던 그룹이 압도적으로 더 잘했습니다. 읽는 건 정보를 넣는 거고 떠올리는 건 정보를 꺼내오는 거죠. 뇌는 한 번이라도 꺼내본 정보를 훨씬 더 오래 보관해요. 근데 꺼내는데 성공한 정보는 이건 내가 평소에도 꺼내 쓰는 정보구나 하고 이렇게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참고로 이런 연구들은 한 학자가 나중에 일반인용으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공부법의 교과서로 불리는 책인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법들이 전부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책에 나오는 원리들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삼독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1독, 2독, 3독 각각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읽기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밑줄도 치지 마시고 메모도 하지 말고 그냥 소설책 보는 것처럼 쭉 읽으시면 돼요. 1독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전체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 책은 대충 이런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훑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꼼꼼히 읽으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서 완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완독을 못하면은 두 번째 읽는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1독은 무조건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다시 읽지 마세요. 최소 일주일 이상은 묵히는 겁니다. 이게 뭐 노는 시간 같지만 이 기간에도 뇌가 일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한다고 하죠.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쓴 수면과학자 매슈워커에 따르면요. 잠자는 동안 뇌는 그날의 기억 중에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장기 보관소로 옮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 뇌가 그 책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잊어버려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잊을만 할 때 다시 만나야 뇌가 그게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독을 시작하는데요. 책을 펴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책을 덮은 채로 5분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뭐가 제일 기억에 남지?
생각이 잘 안 나도 괜찮아요. 원래는 생각이 잘 안 나야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떠올리려고 애를 쓴 그 행위 자체예요. 그게 뇌를 깨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을 펼치면 좀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요. 아 맞다 이 얘기하는 그 순간이 딱 계속 오게 돼요. 이렇게 아 맞다가 막 터질 때마다 내 뇌 속에 기억이 진하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독부터는 연필을 들고 밑줄을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아니까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처음 읽을 때 밑줄 치면은 거의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여서 거의 반 페이지 이상을 칠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독 때 밑줄을 치게 되면 진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밑줄을 치게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읽는 것은 한 달쯤 뒤에 하는 게 좋은데요. 이번엔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이독 읽을 때 밑줄 친 부분만 다시 읽는 거죠. 이렇게 핵심만 읽다 보면은 30분 정도면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 책에서 내 삶에 가져갈 문장 하나를 골라서 메모장에 적는 거죠. 그러니까 한 권에 한 문장. 그게 그 책이 여러분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1독은 그냥 훑어보는 여행. 두 번째 2독은 중요한 게 뭔지 발굴하는 것. 3독은 그 내용 중에 어떤 걸 내가 소장할 것인지 고르는 것.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2독은 1독의 절반 정도 되고요. 3독은 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번 읽는다고 책 읽는 시간이 3배가 드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더 빨라지고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하나 미리 제가 답을 할게요. 그럼 모든 책을 3번 읽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3번 읽는 책은 진짜 좋은 책만 골라서 3번 읽는 거죠. 그럼 어떤 책을 3번 읽어야 되느냐? 그 기준은 진짜 간단해요. 첫 번째 읽을 때 내가 갑자기 멈추고 생각을 하게 됐다. 아니면 허공을 본 적이 있다.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린다. 덮고 나서도 며칠 뒤에 이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책장을 한 칸 비워가지고 다시 읽을 책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 칸에 꽂히는 책이 1년에 2-3권만 돼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 2-3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책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얘기 한번 30초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한번 읽고 까먹는 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뇌의 기본 설정이에요. 근데 같은 책을 다시 만나면 뇌의 길이 나고 안 보이던 층이 보이고 책이 내 말이 됩니다. 근데 연달아 3번 읽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익숙함에 착각만 생기게 되니까요. 첫 번째 읽을 때는 가볍게 읽어주시고 일주일 뒤에 두 번째 읽을 때는 뭔가 떠올린 다음 밑줄을 치면서 읽는 거죠. 한 달 뒤에 세 번째 읽을 때는 밑줄 친 부분만 읽는 거죠. 그리고 모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멈춰 세웠던 그 책만 3번 읽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일 하나 드릴게요. 책장 앞에 가서 예전에 읽었던 좋았던 책 딱 한 권만 꺼내서 책상 위에 두세요. 그리고 그 책 제목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실행하게 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실패 없는 한국 소설 5권 영상을 만들어 뒀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책 10권보다 인생책 1권, 이걸 3번 읽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오늘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읽어보세요. 만약 영상 좋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읍비읍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